드림가발이 한국 소비자 만족지수 1위와 고객 만족 브랜드 대상까지? 우와, 정말 드림가발 대단하네요. 저 김영자와 함께 드림가발을 만나보시겠습니다. 드림가발은 나노 극세사 망사 적용으로 수명을 2배 이상 연장하며 쾌적한 통풍망사를 사용하여 항상 쾌적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림가발이 품질도 2배, 수명도 2배라고 하는군요. 또한 드림가발은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매듭 자국이 전혀 없어 원래의 본인 피부색과 동일합니다. 거기에 1+1, 하나 가격에 2개를 드립니다. 드림가발 인기가 바로 이거였군요. 네, 드림가발은 30년 기술 노하우로 평생을 믿고 관리하실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이젠 가발도 명품색이다. 장계연과 김영자가 추천하는 명품 가발 드림가발. From the first to the best.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대체 공휴일까지 쉬고 온 이번 주 첫 개시일입니다. 화요일인데요. 시장 상황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장 초반부터 충격이 굉장히 강했는데 다행스럽게 중국 증시가 반등에 성공하면서 우리 시장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지만 여전한 급락세입니다. 일단 글로벌 리스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상치 못한 발언입니다.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를 25%까지 다시 늘릴 수도 있다. 비공정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압박이 가해지고 있고요. 글로벌 증시가 지금 요동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시장은 계속적으로 어려운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수출 관련 종목들이 특히나 어렵고 코스피를 보니까 경기 방어주적의 성격 몇몇 종목 제외하면 여전히 어렵습니다. 코스닥도 개별 종목 이슈로 움직이는 순간이고요. 결국에는 갑작스러운 시장의 요동침이 오늘 하루에 안정되면서 끝날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일단 고위급 회담은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그나마 안정적인 소식이 들어왔는데 이 시기까지도 계속 요동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한마디가 또 시장을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위급 회담이 잘 연결이 돼서 추가 관세 부과가 되지 않는다면 최고의 시나리오겠지만 만일 그렇지 못한다면 시장은 또다시 하락 방향으로 틀 수도 있다는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그 기간 동안에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지금 대비를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측면에 대비를 해야 할지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자세히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헤드라인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시장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아침 금융경제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미국의 대중 추가관세 부과 예고 등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반응과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회의에서 미중 무역 분쟁 불확실성이 다시 부각됐는데 무역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크게 불안해할 상황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국제금융시장에서 중국 등 아시아 신흥국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환율이 상승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 점도 점검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창릉동과 부천시 대장동이 추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됐습니다. 3차 계획에는 3기 신도시 2곳과 중소규모 택지 26곳을 통한 11만 가구 공급 방안이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등 서울역 택지의 만채, 안약 인덕원역 인근 등 경기권 지구의 4만 2천 채 등 중소규모 택지를 통해 5만 2천 채가 공급됩니다. 유류세 인하폭 축소 첫날 오전 전국 휘발유 가격이 1리터에 1,500원에 가까워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 자료를 보면 오전 9시 기준 전국 주유소의 보통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에 1,490원 96전으로 어제보다 14원 72전이나 올랐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6일부터 6개월 동안 시행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단계적으로 환원하기로 하면서 오늘부터 유류세 인하폭을 15%에서 7%로 줄였습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USTR 대표는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 중국이 기존 약속에서 후퇴했다며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 오늘 10일부터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대표단이 예정대로 워싱턴을 방문해 9일과 10일 협상을 갖는다고 전했습니다. 증시 흐름 이어갑니다. 자, 코스피 지수는 2174포인트대입니다. 1% 안팎의 현재 하락이고요. 낙폭이 지금 더 이상은 축소가 되질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장중에 2178포인트가 장중 고점이고요. 현재 포인트도 뭐 고점 부근이긴 한데 낙폭이 오늘 워낙에 좀 큰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기관이 무려 4,555억 원이나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하락의 주 원인이 결국에는 외국인이 아니라 기관으로 잡히고 있고요. 외국인이 오히려 1,813억 원 사고 개인도 2,811억 원 사고 있습니다. 금융투자 쪽에 특히나 프로그램 매도가 현재 4,446억 원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부터 현대차까지 빠집니다. 그리고 셀트리온만 올라갔는데 셀트리온 반등에 성공하면서 3,000원 올라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LG화학부터 신한지주도 전체적으로 하락합니다. 지금 금융주들만 보합 혹은 강보합권 움직이고요. 나머지 종목들 전체적으로 조정받는 가운데 11위부터 15위 종목들도 딱히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네이버만 상승하고요. 보이진 않지만 기아차 정도면 오늘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은 어떨까요? 거래소보다는 탄력적으로 움직입니다. 0.59% 하락, 낙폭이 좀 축소가 됐는데 하루간의 흐름을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장 초반보다 많이 올라왔습니다. 장중 고점 부근이고요. 757포인트 부근에서 반등 시도합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수급 주체 보시면 마찬가지로 개인, 외국인 사고, 기관은 팝니다. 기관, 연기금만 삽니다.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입니다. 자, 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CJ E&M은 올라가지만 신라젠, 헬릭스미스, 포스코케미칼 모두 빠집니다. 전체적으로 셀트리온 관련주들만 오늘 상승합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HLB부터 펄어비스까지 하락하는 가운데 셀트리온 제약 2.23% 올라갑니다. 말씀드린 대로 셀트리온 3인방만 오늘 시장에서 선방합니다. 11위부터 15위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죠. 슈젤이 그나마 선방하네요. 2.72% 올라가고 SK머티리얼즈, 파라다이스, SFA, ABL 바이오 전체적으로 소폭씩 빠집니다. 원달러 환율 어떨까요? 오늘 오름세도 보였는데 현재는 하락하면서 1169원 20전에 거래되면서 1170원 살짝 이탈돼 있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이슈 점검하면서 하락장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메가센터 분당점,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대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화요일 시장이 이번 주 첫 거래일인데 시장부터 글로벌 증시가 타격을 받는 바람에 상황은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떤 이슈들로 구체적으로 움직이는지 좀 점검해 볼까요? 네, 일단 오늘 오전 중에 많이 접해들 보셨겠지만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미중 무역 분쟁에 있어서 노이즈 발생이라든가 전일 중국 시장의 급락 영향 등과 더불어서 일단 오늘 시장 1%대 이하로 좀 지수 양지수 모두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긴 했습니다. 일단 하지만 오후 들어서는 일단 코스닥 중심으로 일단 상승 분위기가 약간 들어오면서 좀 반등에 일부 좀 시도하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전반적인 큰 틀에서 봤을 때 일단 노이즈가 발생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시장 그렇게 큰 폭의 하락이라기보다는 다시 한번 쉬어가는 흐름에 연출이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 오늘 시장에서도 보여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시장 내에서는 아무래도 5G 관련주들 오후 들어서는 제약바이오 업종의 일부 상승이 좀 눈에 띄고 있긴 하지만 오전장부터는 5G 관련 통신장비주들의 상승세가 그래도 계속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일단 통신장비주들 오늘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KMW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재차 경신하는 등 일부 종목들 계속 주가 흐름 긍정적인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통신장비주들 실적 계속 좋았던 1분기 실적이 좋았던 모습 등과 더불어서 이러한 기대감이 실질적인
실적으로 돌아오고 있다라는 점이 시장에서의 관심을 주면서 일단 계속적인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는 5G 투자 사이클이 도래하면서 이에 따른 실적 수혜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믿음을 시장 참여자들한테 계속 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5G 관련 상용화 이후에 전국망 구축에 따른 의지를 밝힌 점 등과 더불어 관련 투자가 계속 지속될 것이다라는 점. 또 그리고 통신 사업자들의 1분기 예상보다는 양호한 호실적을 발표한 점 등도 향후 투자 확대를 지속시킬 것이다라는 점에서도 투자 확대에 따른 일단 관련주들의 수혜가 지속 기대된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관련주 가운데에서는 전반적인 관심이 필요한 가운데 KMW 그리고 RFHIC, 서진 시스템 이 세 가지 종목 등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관심 가져보시면서 시장 대응에 참고해 보자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5G 관련된 이야기까지 남겨주셨는데요. 이 외에도 시장에서 저희가 좀 볼만한 이슈 있습니까? 네, 일단 앞서 5G 관련주와 좀 연관지어 봤을 때 5G와 삼성의 비메모리 관련 투자를 좀 연결지어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5G 관련주들 관련 이슈로 말씀드리긴 했지만 5G 시대와 더불어서 비메모리 관련 시장의 중요성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 삼성그룹의 비메모리 관련 투자 증대 발표와 연관지어 봐야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로 불리기도 하지만 간략히는 이론상으로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간단히는 5G 시대와 더불어서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인공지능 기반 기기들의 수요 증가는 이런 저전력 최적화가 가능한 소형 하드웨어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런 비메모리 반도체와 연관지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비메모리 반도체 다품종 소량 생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러한 5G 시대에 따른 이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라는 점에서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폭넓은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점으로 이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청자님들께서도 아마 가정에서 소형 CCTV라든가 음성인식 AI 기기 등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건데요. 이러한 소형 기기들의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향후에도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을 연관지어 본다면 일단 비메모리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은 당연하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과거 사례 하나 간단히 들자면 과거 4G 시대 지금으로 치면 LTE 기반 등의 이런 환경에서는 데이터 센터를 크게 중축한다라든가 한 곳에 이런 물리적인 대형화를 통해서 물리적인 하드웨어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졌던 점 등과 더불어 메모리 중심의 투자가 이루어져 왔었다면 지금부터는 소비자 기기 측면에서 보자면 이런 다수의 이런 사물 인터넷이나 인공지능 관련 기기의 수요 증가에 따른 비메모리 중심의 투자가 크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과거와 연관지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 수혜주가 꼽혀지고 있지만 일단 장비 관련 주들로 일단 국내 관련 수혜주로는 STI, 한양 ENG, 에르티베쿰, K시텍, 동진 세미캔 등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관련주들 계속적으로 관심 가져보자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종합적으로 볼 때 지금 전략 굉장히 궁금하고 또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져갈까요? 네, 일단 짧게는 치고 빠지고 하는 전략으로 좀 시장에서 좀 소극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면서 일단 이번 주 후반이죠. 9일과 10일 대중 관련한 관세 인상 관련해서 미국과 중국의 이런 오늘 5월 9일과 10일에 이런 미중 협상에 따라 대중 관세 인상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 시장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일부 접근하시는 전략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 시장 예상보다는 충격이 덜하긴 하지만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향후 시장에도 계속 작용할 여지가 있다라는 점에선 적극적인 매수 스탠스를 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번 주 후반 일단 이런
이벤트가 몰려 있는 점에서 일단 저점 매수의 기회로 삼아볼 수도 있겠지만은 현 시점에서는 이런 단기 변동성 심화가 예상된다는 점에서는 조정 시 매수, 반등 시 매도하는 쉽게 말씀드리 어려운 방법이긴 하지만 이런 조정 시 매수와 반등 시 매도의 이런 일부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평선 지지라든가 어느 정도 캔들상 하방 저점 정도에서의 이런 일부 매수 시점 그리고 반등 시에는 비중 축소의 이런 트레이딩 관점으로 시장 전략 계속 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 시점에서는 매수 이후에 계속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저점 매수 계속 노리시면서 반등 시에는 비중 축소로 계속적으로 현금 비중 가져가시면서 시장 대응하시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는 변동폭이 클 수밖에 없으니 방망이를 좀 짧게 쥐고 가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대리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미국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GDP 성장이 이어서 4월 고용 통계도 예상보다 강했습니다. 일단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이전에 미국 경기에 대한 낙관론부터 여쭤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는 게 좋겠습니까? 네, 미국 고용 통계를 보면요. 비농업 부분의 고용자 수가 전월 대비 26만 명이나 증가를 했고요. 또 실업률도 0.2%포인트 하락한 3.6으로 나왔습니다. 69년 12월 이후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요. 시간당 임금을 보더라도 전월 대비 6센트가 증가한 27달러 7센트까지 올랐는데요. 이런 그 흐름이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선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감세 효과가 살아난 지금 주가 상승뿐만 아니라 개인 소비가 견조한 내수 성장을 이끌지 않을까 보입니다. 미국의 4월 제조업 경기 지수나 컨퍼런스 보드의 경기 선행 지수, 1분기 GDP 성장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고용 지표를 보면은 지금 미국 경제가 막 하락 국면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경기 침체가 시작되려면 최소 1년에서 2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 경기 같은 경우에는 2009년 7월 달부터 시작된 지금의 경기 시장 국면이 7월을 넘겨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해외 돌발 악재가 없다면은 아무래도 미국 경기 같은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좋다는 점. 그런 점에서는 우리나라 원화 환율은 상당 기간 약세 흐름을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보입니다. 일단은 미국 경기는 좋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 가운데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잘 되고 있다라고 지난주까지 분명히 이야기가 나왔는데 돌발 악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나왔는데 10% 관세를 10일부터 25%까지 늘린다고 했습니다. 지금 불공정하다 얘기를 다시금 몇 번을 강조를 한 건데 일단 고위급 대표단이 만나잖아요. 그 전에 벌써부터 압박이 들어간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5월 2일 그 베이징에서 도착한 라이트 하이저 미 무역 대표로부터 10차 회담 내용을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이 자리에서 상당히 경로했는데요. 당내 위상이 악화된 시수석 같은 경우에는 지적 재산권 보호라든지 기술 이전 강요 금지 그리고 보조금 정책과 같이 중국의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에 합의했던 내용을 180도 바꿨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그 라이트 하이저 같은 경우에도 중국이 배신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9일과 10일에 열릴 예정인 워싱턴에서 11차 무역회담에서는 최종 타결이 좀 상당히 어렵지 않나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 중국 제조 2025 산업 육성 정책과 관련해서는 미국은 완전 폐지를 요구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5G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군사 기술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첨단 산업 육성 정책을 폐기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신 중앙정부의 보조금을 좀 줄이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보조금을 줄이고 지방정부의 보조금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은 조삼모사식 정책이기 때문에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경 자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시장의 그 왜곡을 시키는 국가 주도의 발전 정책을 바꾸지 않고 또 지적재산권 보호 같은 구조 개혁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충분히 진행되는지 여부를 보고서 관세 철폐를 하겠다고 버티고 있기 때문에 즉각 철폐를 요구하는 중국과 아무래도 이번 협상에서는 사실상 타결이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보입니다. 사실 무역 협상이 지금 뭐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는 이 후반기에 그리고 거의 종점에 다 왔다라는 예측들을 했기 때문에 조금은 당혹스러운 실망 매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건데 이게 만약에 진짜로 불발돼서 추가 관세가 부과되면 금융시장이 조금 요동치지 않을까라는 불안함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2020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서 전부가 아니면은 아무것도 없다는 식의 무역 협상의 데드라인을 10일까지를 못 박았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포괄적 협상 타결을 받아들여야지만 관세 폭탄을 피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 합의에 실패한다면은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2천억 달러, 6,031개 품목에 대해서 보복 관세가 부과가 됩니다. 이들 제품들을 보면요, 농수산물, 스포츠용품, 가구, PC, TV, 냉장고와 같은 생활 필수품들이 많은데요. 이들 제품은 수출 마진율이 2에서 5%에 불과하기 때문에 관세가 25% 정도 부과된다면 아무래도 중소 수출 기업들은 부도 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더 나아가 나머지 3,250억 달러에 대해서도 보복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을 비롯해서 외국 기업들의 엑소더스 현상들이 더 빠르게 일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글로벌 공급망의 혼란으로 인해서 세계 돈이라든지 인간 흐름이 바뀌게 되고 또 축소가 됩니다. 이로 인해서 유가 하락이라든지 전 세계 산업활동 위축 그리고 주식시장의 리스크온 현상이 일어나면서 세계 경기도 하락 압력을 받게 되는데요. 앞으로 글로벌 증시 같은 경우에는 미중 무역 협상 타결과 관련해서는 올해 동반 상승 흐름을 탔던 만큼 미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나라라든지 자원 수출국 그리고 중국과 가공 무역하는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증시나 환율, 원자재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투자 시 좀 유의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사실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몰아붙이는 그런 형국이 아니라 하나씩 주고받는 형국이었지 않습니까? 실제로 무역 협상이 불발이 되고 미국이 관세를 부과한다면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어떤 또 대응책이 나올까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당장 미국과 약속했던 LNG라든지 농산물, 반도체에 대해서 6년간 1조 달러 수익 계약을 철회시킬 가능성이 있고요. 시장 개방뿐만 아니라 외자 기업에 대해서 기술 안전을 강요하는 이런 부분과 관련된 법률도 무효화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내에서도 강경파 목소리가 커지듯이 중국에서도 강경파들이 득실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 제품 불매 운동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반독점법 위반 조사라든지 통관 절차 지연과 같은 쪽의 그 비관세 장벽을 활용한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시기의 문제이지 무역 전쟁과 관련해서는 미중 정상 간의 대화로 극적인 타협 가능성이 항상 남아있다고 보는데요.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기업 부도가 계속이 된다면은 현재 GDP 대비해서 253%에 달하는 기업 채무가 더 늘어나게 돼서 기업 파산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금융 혼란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회색 코뿔소가 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와서 중국 안에 돼지고기 가격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데요. 또 사료가까지 올라갈 수가 있게 되면은 중국은 아무래도 10월 중국 건국 70주년 그리고 6월 천안문 사태 그 30주년 해이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혼란해지고 사회 민심이 이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 주석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위상이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미중 갈등 관계가 확산되지 않게 총력전을 펼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서 요즘에 마트 가보면 삼겹살 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중국 돼지열병 때문인데 그러다 보니 중국 당국에서는 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고 있고 중국도 물가가 계속 오르는 가운데 삼겹살 값도 장난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번 주 목요일에 발표될 중국의 4월 소비자 물가지수에 이것들이 어떠한 영향을 줄까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4월달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는 상호보다 0.2%포인트 더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물가의 근본 기준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돼지고기 가격이 3월 들어와서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월에는 5.1% 상승하면서 26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는데요. 이 때문에 소비자 물가지수는 0.12%포인트 정도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지난번 사료값 상승으로 인해서 돼지고기 파동이 일어났을 때를 보면 돼지고기 가격은 2016년도 5월에 33.6%까지 오르면서 물가 상승에 대한 기여도는 0.8%포인트까지 도달했는데요. 지금 중국에서는 양돈업자의 돼지고기와 사료 가격 6대1의 손익분기점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번식력 시돼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사육주 수가 감소했는데요. 여기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인해서 상당 부분 그 감소가 좀 빨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시돼지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보충을 해서 교배, 출산, 비유까지 12개월 정도가 소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 8월 정도가 되면은 상당히 폭 좀 개선이 되겠지만 그 이전까지는 악화 일로에 걸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때문에 하반기에는 중국의 돼지고기 가격이 사상 최대인 70%를 넘을 것으로 중국 농촌부는 좀 내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소비자 물가지수는 1.7% 끌어올릴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실질 소비도 하락하고 중국의 그 전체 산업 생산이라든지 그리고 소비에도 막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의 고민도 그만큼 깊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물가가 올라가는 지금 구조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중국 지수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블랙 먼데이였습니다. 15%가 넘게 빠졌고요. 2주 사이에 11%가 지금 빠졌는데 이게 무역 갈등이 다시 재점화가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너무 많이 오른 건지 아니면 저희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그 중국의 월요일날 그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5.5% 폭락을 했고요. 1000개 종목이 하한까지 떨어졌습니다. 하루에만 시가총액이 무려 596조 원이 사라졌는데요. 미국이나 일본 증시처럼 5월에 매도하는 계절적인 요인이 강한 데다가 아무래도 1분기에 실적 발표 뛰기 때문에 실적 전망치에 대한 검증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아무래도 그 시장에 계속적인 그 매물 출회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5월과 10월은 중국도 정책 비수요기이기 때문에 호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여기에 그 중국 정부가 전격적으로 지지율을 인하시키고 또 5월 말이면 MSCI 신흥국 지수의 A 증시의 편입 비중이 5%에서 10%로 높아지기 때문에 수급 요인도 좋지만 아무래도 미중 무역 관계와 관련된 갈등 요인이 계속 존재하고 있고요. 중국 정부가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미세 조정 정책, 레버리지 감소, 또 주택 시장 투기 방지책과 같은 다양한 경기 억제책들이 앞으로 쏟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 증시는 그동안의 경기 민감주를 중심으로 해서 올랐지만 앞으로는 산업 구조 조정이라든지 소비 업그레이드와 같은 큰 흐름에서 변화가 예상되는 종목 중심으로 옥석 가리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중국 증시를 투자하시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좀 주의하셔서 투자하셔야 될 시점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중국 증시가 지금 급락한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립니다. 2부에서는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짚어드리고요. 상담까지 이어가는 시간, 알찬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돈이 되는 정보, 돈이 되는 TV. 쌤, 서울경제TV. 아시아투데이와 함께하는 오늘 오늘도 아투톡톡이 들려주고 보여주고 젊은 파워 모바일 퍼스트 아시아투데이. 움직이는 거 진짜 싫어합니다. 그래서 전 식사도 수면도 작곡도 이 소파에서 다 해요. 아, 카드 신청 그것도 여기서 합니다. 이렇게. 발급도 한도도 모바일로 심사 끝. KB 국민카드 간편심사 톡. 이런 게 디지털 이지 라이프. 디지털 이지. 하루 야채가 1등인 이유. 질 좋은 토양에서 자란 유기농 야채가 21가지나. 이런 야채 또 없습니다. 1등 야채, 하루 야채. 계좌 확인해줘. 은행과 기술이 스마트하게 한편이 된 NH 스마트 뱅킹 원업. 은행의 모든 것을 한 번에 편하게. 저와 한편 하실래요? 은행을 은행보다 스마트하게. NH 스마트 뱅킹 원업.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 범람하는 정보 중 진짜 정보는 무엇인지 판단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조영구가 나섰다. 화제의 인물, 주목받는 기업, 입소문난 맛집 등 프리미엄 생활 정보를 발빠르게 전달하는 알짜 정보쇼 트렌드 핫이슈.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많은 시청 바랍니다.